밥 먹을 때는 밥을 먹고 걷을 때는 걷기만 해라. 스승이시여, 요즘 제 마음이 자꾸만 산란해집니다. 무엇이 그리 너의 마음을 흐리게 하느냐? 밥을 먹을 때도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걷고 있어도 어제 있었던 일, 내일 해야 할 일, 사람들의 말, 그 모든 것이 마음속에 밀물처럼 밀려듭니다.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잊고 삽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다. 스승은 그 조용함을 기다렸다는 듯 고요하게 말했다. 그러면 너는 밥을 먹을 때 밥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걷고 있을 때 걷는 것이 아니구나. 제자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 속에 무언가를 묻고 있었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깨달은 자는 다르게 밥을 먹고 다르게 걷는가? 나는 대답하노라. 아니, 다를 것이 없다. 그 또한 밥을 먹고 걷는다. 다만 한 가지가 다르다. 그는 밥을 먹을 때 오로지 밥을 먹는다. 걷고 있을 때는 오로지 걷는다. 스승이시여, 오로지 먹고 오로지 걷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밥을 먹고 누구나 걷지 않습니까? 밥을 먹는 겉모습은 같을지 몰라도 밥을 대하는 마음은 다르다. 너는 밥을 씹으며 그 밥알을 느끼는가? 너는 씹는 소리, 냄새, 목을 타고 넘어가는 따뜻함에 깨어 있는가? 제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그저 먹는 동안 다른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내게 무슨 말을 했는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혹은 미래의 걱정. 그러니 너는 밥을 먹지 않고 사는 것이다. 입은 씹고 있지만 너의 의식은 다른 곳을 떠돌고 있으니 그것은 밥을 먹는 삶이 아니고 망상의 삶이다. 제자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었다. 부처는 이어서 말을 이었다. 한 사람이 길을 걷고 있구나. 그러나 그의 눈은 땅을 보는 듯하고 마음은 저 멀리 과거나 미래에 있다. 그의 걸음은 현재에 닿지 못하니 그는 땅 위에 있지만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자리를 떠났으니 그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지금 이 순간, 지금 밥을 먹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밥을 먹는 것에 온 마음을 두어야 한다. 지금 걷고 있다면 그 걷는 발끝과 바람, 몸의 움직임에 깨어 있어야 한다.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어야 삶이 선명해진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걷고 있으면서도 늘 걱정이 듭니다. 누군가를 신경 쓰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과거를 후회합니다. 그 마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부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바로 중생의 삶이다. 마음은 본래 구름과 같아서 끊임없이 흘러다닌다. 하지만 그 구름을 붙잡으려 하지 마라. 구름은 지나가는 것이지 내가 머무를 곳이 아니다. 다만 구름이 있는 줄 알고 지금 여기서 너의 호흡을 바라보거라. 제자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숨이 들어오는 줄 아는가? 네, 스승이시여. 지금은 압니다. 그것이 첫걸음이다. 밥을 먹을 때 한 숟가락을 입에 넣기 전에 그것을 보고 냄새 맡고 씹으며 혀끝의 감각에 집중하라. 그 감각이 너를 지금 이 자리에 묶어둘 것이다. 걷고 있을 때도 땅에 닿는 발바닥, 무릎의 굽힘, 팔의 흔들림, 그것을 하나하나 느껴라. 그렇게 하면 제가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망상은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바라보는 것이다. 망상이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면 된다. 10번 망상이 일어나면 11번째 알아차리고 돌아오라. 그것이 수행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이 조금씩 맑아졌다. 스승이시여,
그것이 바로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고 거들 때는 걷기만 하라는 말씀의 뜻이군요. 그래, 그것은 단순한 말 같지만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깨어있으라는 가르침이다.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 그것이 곧 해탈의 문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복잡하고 시끄러웠다. 밥을 앞에 두고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머릿속은 이미 회오리처럼 돌아가기 시작했다. 저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오늘 그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 내일은 또 무엇을 해야 할까? 그는 겨우겨우 자신을 다잡으며 숟가락을 들어 밥을 입에 넣었다. 씹고 있다. 밥맛은 고슬고슬하네. 입에서 퍼지는 온기. 잠시, 아주 잠시 깨어있는 듯 했지만 이내 또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이렇게 밥을 먹는다고 무슨 변화가 생길까? 너무 사소하고 너무 느리고. 그는 혼란스러웠다. 한편으로는 이 단순한 행위가 삶을 바꿀 수 있으리란 믿음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무력감을 느꼈다. 며칠이 지나 다시 스승을 찾아갔다. 스승이시여, 저는 말씀대로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걷고 있을 때도 마음을 그 자리에 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마음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처음엔 의식적으로 집중하다가도 금세 흐려지고, 그러다 보면 짜증이 나고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스승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좋다. 너는 잘하고 있다. 제자는 놀란 얼굴로 되물었다. 제가 잘하고 있다고요? 저는 지금 실패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저는 집중하려다 번번이 흐려지고 다시 돌아오려다 포기하고 그러고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 죄책감 속에서도 다시 돌아오려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느냐? 네, 있었습니다. 그것이 수행이다. 수행은 완벽함을 향한 직선이 아니다. 그것은 깨어남과 잊음의 반복이며 돌아옴의 연습이다. 물은 흔들리되 결국 바다로 간다. 너의 마음도 방황하다가 결국 고요에 닿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돌아오려는 의지, 그리고 그 의지를 다시 새롭게 하는 일이다. 제자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세상은 너무 빠릅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끌려다닙니다. 일터에서는 일을 하면서도 성과를 걱정하고, 사람들과 말하면서도 평가를 두려워하고, 집에 돌아오면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후회합니다. 이 모든 번뇌 속에서 어떻게 지금 여기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너는 강물을 본 적 있느냐? 네, 봤습니다. 강물은 흐르되 그 흐름 안에 중심이 있다. 바위에 부딪히면 흩어지나 결국 다시 흘러간다. 너의 마음도 그렇다. 흐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흘러가면서도 그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 그 중심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다. 강물의 흐름이 있되 그 강물은 언제나 지금 흐르고 있다. 과거에 흐르지 않고 미래에 흐르지 않는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살아있는 시간이다. 하지만 그 중심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금세 사라집니다. 그 중심은 약한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내가 오랫동안 망상에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을 붙이려면 계속 마찰을 줘야 하듯이 깨어있는 삶도 반복된 연습 속에서 점점 힘을 얻는다. 밥을 먹을 때, 걷고 있을 때, 말할 때, 숨 쉬는 모든 순간에 지금 여기를 연습하라. 지금 여기 그것만으로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너는 삶을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삶은 과거의 기억, 미래의 목표, 지금의 문제들, 그 모든 것의 합이 아닙니까? 아니, 삶은 오직 지금 너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감각의 흐름이다. 과거는 기억 속의 그림자이며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환상이다.
내가 붙잡고 사는 모든 생각은 실제가 아니라 생각의 반영일 뿐이다. 살아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갔다. 그 단순한 움직임 속에서 어렴풋이 평온이 스며들었다. 스승이시여, 저는 아직도 서툽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서툼도 놓아두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자꾸 잊어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그것이면 충분하다. 매번 잊어도 다시 돌아오는 너는 이미 길 위에 있다. 밥을 먹을 때 밥을 먹고 걸을 때 걷는 것. 그것은 가장 단순한 수행이지만 가장 깊은 깨달음의 문이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고 걷을 때는 걷기만 하라. 이 짧은 문장은 수행의 핵심이자 삶의 본질을 꿰뚫는 말입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며 우리가 잊고 사는 지금 여기의 가치에 대한 일깨움입니다. 삶은 늘 이 순간에 있습니다. 삶은 지금 숨쉬는 이 숨결에, 지금 입에 닿는 한 숟가락에, 지금 내 발바닥이 닿는 땅의 감촉에 있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밥을 먹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걷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길 위에 있습니다.